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의 관리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임장을 다녀온 사건에 대해서 좀 상세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68334번의 화성 안녕동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상세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옥션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건씩 저희 회사에서 볼 때 수익률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특이점 있는 물건들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 물건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 마이옥션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분석 다녀온 물건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이고요. 2020 타경 68334번이고요. 2020년에 접수가 됐다. 이거는 오래된 사건이죠. 이런 부분들은 돈 되는 사건, 그러니까 투자 물건으로 상당히 좋은 사건들에 대한 부분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사건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제 감정이 저가평가된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걸 저희가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먼저 감정가에 대해 보시죠. 감정가는 2020년 당시에 10억 3,887만 7,100원에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진행은 49% 유찰이 돼서 5억 905만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토지 평수가 418평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이제 현장 조사된 거를 이제 보시면 이 사건 자체가 번면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번면이라고 하면 보통은 소유는 내 소유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변면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의 번면이 그러면은 몇 평 정도가 빠져 있냐, 제가 어저께 가서 분석한 결과, 그리고 또 임차인과 상담을 한 결과는 한 120평에서 한 130평 정도가 번면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120평에서 130평을 빼면 295평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토지를 사용할 수 현재 있는 면은 295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14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마이옥션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건물 상태가 이제 노후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얘기한 결과 건물에서 지붕에서 좀 비가 좀 새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를 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인과의 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외부 수리를 소유자가 이제 깔끔하게 리모델링 했다. 이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임차인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물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게 제일 고객님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에 2021년도에 여기 한 11억 정도의 낙찰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고가 매각가가 취소 결정이 났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는 법원이 매각 불허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먼저 낙찰자분, 이 당시에 낙찰을 받았던 분이 이제 번면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분석을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현장에서 임차인분이나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있는 중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불허가는 기각이 돼서 허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낙찰 받으신 분들 상당히 곤란했을 텐데요. 그 며칠 있다가 임차인이 유치권이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제 낙찰자가 잔금을 못하는 사유, 충분한 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특이점이 중간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유치권이 신고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매각 불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먼저 이 부분이 2021년도에 낙찰이 됐다가 왜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2023년도에 나왔냐,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7,700만 원이 신고를 임차인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리스크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유치권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경매에 깨끗이 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자산에서 소송을 해서 유치권 불존재 소송을 해서
또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치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시면서 유치권 관련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유치권 때문에 뭐 대출도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유치권이 소송을 통해서 모두 깨끗이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해결이 안 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유치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허위거나 아니면 실제로 유치권이 아닌 것들이 90%가 넘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 사건은 먼저 깨끗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진행 부분이 2023년도에 다시 진행되다가 또 한 번 낙찰이 됐습니다. 7억 2,3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요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인해 보면 이제 미납으로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채권자를 확인을 해서요. 채권자 쪽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미납했는지. 근데 이제 낙찰을 보신 분이 실질적으로는 10 한 2, 3% 정도만 가지고 경매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못 맞춰서 아마 미납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적 부분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다라는 채권자의 답변을 받았고요. 아무튼 이 당시에 한 3명 정도가 경쟁 입찰을 해서 7억 2,300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그게 미납이 돼서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미납을 하면 보증금은 20%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진행 부분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특이점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한 특이점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사건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물건에 대한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길까지의 지분이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 따른 여기까지가 이제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연결되는 데까지는 이제 사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냐?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검토가 좀 세부 검토가 필요한데요. 예전 여기 지역을 다들 보시면 이 지역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그 보존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현황으로 길을 쓰고 있으면 도요에 대한 게 사도로가 어떤 부분이건 현황 길로 해서 그냥 보통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보통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땅의 가치에 대한 측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 보존관리 지역하고는 용적률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땅은 근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단점적인 부분이 여기가 이제 사도로니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끊겼다라고 해서 이 길에 대해서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법률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의토지통행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도 여기에 있는 사도로에 있는 사람이 현황당 길인데 이 길을 쓰지 말아라 만약이라도 이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보면 사도로라고 하면 함부로 막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길에 대한 거가 분쟁이 되면 주의토지통행이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을 통해서도 차후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 법률을 좀 알고 저같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제 길에 대한 거를 따로 사지 않고도 길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사실은 토지상으로는 이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 가서 본 게 여기다 카페 하면 나중에라도 카페 부지로도 상당히 좋겠구나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아무튼 토지에 대한 게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다 보니까는 차후에 토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땅이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훨씬 좋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 가치로 보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를 전체적인 용도 지역을 보시면 다 보존관리 지역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장기적으로 이 땅이 투자적인 부분에 가치가 있는 땅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이 사건의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이제 확인하고 주변의 매매 가격을 다 보니까 안녕동 자체가 보통 거래 내역이 평당 300에서 400 정도 매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듯이 약간 언덕 져서 위로 됐습니다. 아까 전망이 좋다 말씀을 드린 부분은 바로 위에 언덕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토지에 3, 400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감가를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한 200에서 한 230 정도는 최소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토지적 가치를 봤을 때도 토지가만 해서도 6억 5천에서 7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사건을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면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큰 부분을 임차인분이에요. 저도 임차인분하고 대화를 길게 나눌지 이런 부분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현장을 나가서 임차인분의 자세한 얘기도 듣고 전에 이제 유치권을 넣게 된 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듣고 했는데요. 이 사건은 매각무 명세가 신고된 부분으로는 이게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이 보이고 1,500만 원에 뭐 190만 원 이렇게 돼 보이는데요. 실제 임차금은 35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임차금 그대로 쓰고 싶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임차인분이 쓰고 싶은 건 임차인분 생각인 거고, 이거를 낙찰받으면은 이제 지붕 수리만 일부 한 2,000에서 2,500 정도만 들어서 지붕 수리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료에 대한 건 이제 4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랑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면 임대료 자체는 400만 원에서 한 4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지붕 수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40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 돈에 대한 게 2억 정도만 있어도 이 취득하는 데는 크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정해서 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맞춰보시면 수익률이 한 17%에서 한 18% 정도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억 정도의 낙찰만 됐다, 그리고 수리를 한 2천만 원 정도, 2,500 정도의 수리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7억 2천 정도의 이 부동산을 샀다라고 가정하면 수익률이 한 6%에서 한 18%, 19%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부분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동산적인 관점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률적인 부분들이 모두 만족하는 물건이라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한 걸 원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관점적인 부분을 모두 보완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보다도 지금 이거를 수년간은 임차를 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는 카페를 하면은 상당히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으로 카페를 거의 다 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카페들도 한 군데 있는 것보다도 또 두세 개 몰려 있으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탄세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산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만 해서 가치적인 활용만 할 수 있고, 아니면 추후에 좀 더 매입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치적인 측면이 뭐 10억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부분은 이제 이거를 카페 자리로는 대단한 물건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런 임차가 다 내보내주고 하면 여기를 좀 다 밀어서 이제 카페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때까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략적인 부분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많은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객님들 많이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성시 안용동 정말 저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290평의 토지를 8억 이하로 살 수 있다. 이게 현실상 어렵거든요. 안용동에서는. 그랬지만 경매로는 좀 더 싸게 산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제가 예상하는 입찰, 낙찰가는 한 7억에서 7억 2천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물건에 대한 장점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얘기하면서 뭐 단점적인 부분도 몇 가지가 나왔죠. 먼저 길이 전체적으로 끊겨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주의토의 통행으로 풀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희 마이옵션에서 다 모든 걸 해드리고요.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걸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결과는 지붕 수리만 하면 먼저는 임차인은 그대로 임차를 쓸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단점적인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수익률로도 나머지가 보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물건을 한번 현장을 갔다 와서 이제 찍었고요. 다음 주도 제가 한번 좋은 물건 찾아서 또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자세히 좀 더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걸 고객님들이 좀 더 알면 좀 더 쉽게 투자에도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세 브리핑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